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회에서 연구된 성명학은 파동 성명학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주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가 도입시켜서 연구된 그야말로 사주 성명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 석자만 가지고 사주 보듯이 풀어줄 때 다들 놀래요. 제가 사주랑 같이 접목시켜서 왜 어떻게 연구된 학문인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 구성 성명학인가에 대해서 저 김영애의 이름을 한번 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남들한테 하다못해 결혼한 내 배우자한테조차도 감추고 싶었던 그 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래요. 자, 김영애 저 이름에서 보면 성에서 보면 3, 4가 7, 8을 극하면 배우자 덕이 없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름에서도 반복적으로 배우자 덕이 없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또 한번 나타내 주고 있을 때는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본 게 참 여자의 수준이 괜찮아요. 인물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은데 남편이나 혹은 애인이라고 사귀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은 아니 저 수준에서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마음을 빼앗겨 갖고 살아가고 있나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름에서 발현되는 배우자 덕이 없으니까 남자 보는 안목이 참 떨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재능이 높아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는 남자 보는 그 안목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자, 이 김영애 씨도 마찬가지로 성에서 보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좀 공부도 했던 사람인데 처녀 시절, 젊은 시절에 근데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이름에서 저 간살 혼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성에서 보면은 자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자 이름에서 902 34를 보게 되면 첫째는 자식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자식을 자궁으로 낳기 때문에 생식기에 연결된 호르몬이 연결된 자궁이라든가 유방이라든가 혹은 갑상선 이 부위에 질환이 생길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셋째는 숨겨놓은 남자. 왜냐하면 자, 저 도표에서 보면 3, 4는 7, 8 남편을 극하거든요. 그럴 때 902, 3, 4를 수국하고 눌러놓으면 뭐가 사냐면 7, 8 남편이 살아나요. 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숨은 남자예요. 내혼남. 그래서 이름에서 902, 3, 4를 보면 첫째는 자식에 대한 애로가 있다. 둘째는 자궁에 질환이 있겠다. 셋째는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겠다. 그걸 흔히 이제 내혼남이라 그러죠. 내혼남이 있겠다라고 보는데 자, 요 이름에서 보면은 7, 8이 중첩돼 있다라는 건 저건 간살혼잡이에요. 남편 떡이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둑 중심의 7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올곧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뭔가 고지식한 그런 분위기는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한번 슬쩍 던졌더니 이분이 얼굴이 한순간 홍당무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 전에 진한 로맨스가 있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건 여태까지 결혼 전에 혼자 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이름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굴이 금방 빨개지면서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물론 저렇게 성명하게도 있지만 바로 사주에서도 있어요. 제가 사주 푸는 방식을 성명학에다가 접목시켰다 그랬죠. 자, 사주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에.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면 땅속에 많은 걸 감춰 놓은 거예요.
천간의 기운을 감춰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기운을 암장이라는데 발현되는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잘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에서 3, 4가 7, 8을 극하면 남편을 극하는데 이럴 때 902, 3, 4를 극하게 되면 남편, 숨은 남자가 남편이 살아나 숨은 남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 갑오년, 임신월, 기밀, 울축시에 해당하는 저 사주에서 봤을 때 암장에서 벌어지는 거가 이제 몰래 연애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기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으네요. 자, 여자 이름에서 천간을 저렇게 편간이 지지에서 상간하고 암합이 될 때, 그럴 때 색정이 강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간은 경금이에요. 암장에 있는 경금이에요.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면요. 성명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역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역학을 사주 명식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 구성성명학이 이렇게 사주에 입각해서 연구된 학문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명시를 한 거거든요. 사주에서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편간이 상간하고 암합이 되면 그거 굉장히 식상이 뜨거워요. 근데 신금의 경금이 지지의 신금에는 경금이 숨어 있어요. 경금은 상간이거든요. 그리고 저 천간에 떠 있는 을목하고 혹은 바로 옆에 암장에 있는 을목하고 어떻게 되냐? 암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건 굉장히 자궁이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천간에서도 보면은 정간, 저 간목이 기토일주 나하고 각기합으로다가 합쳐져서 그러면 일찍 근데 저 간성이 또 뭐냐면 저 오화가 도화예요. 간성도화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이성에 눈을 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시기에는 남자 보는 안목이 있다 보니까 천연대에도 불구하고 유부남하고 진한 사랑을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그 몸이 뜨거워서 몸으로 나누는 사랑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일찌감치예요. 연이라는 거 일찍 초년, 월은 또 중년, 또 일은 장년, 시는 노년 이렇게 분리도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사주 자체는 다 내 거기 때문에 있을 때 저렇게 연천간에서 간성하고 이렇게 각기합으로 묶였을 때 저 암장에서 편간과 상간이 암합되면 굉장히 뜨거운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는 못 산다 그래요. 매일 불같이 타오르는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유부남이 되었던 유부남하고도 연애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건 결혼 전에 그래서 저분이 아마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전에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연애 경험이 많았던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야말로 그건 자기가 자기 남편도 모르는 부분 또 주변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자기의 그 내밀한 부분을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훅 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아주 이름에 대한 그 신뢰도가 눈빛에서 역력하게 나타났었어요. 저렇게 사주에서 나타난 암장 있죠. 이 암장이 암장 사주에서는 지장간이라는데 요거를 우리 성명학에도 똑같이 그 지장간처럼 암장에서 발현되는 기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겠다. 혹은 이 남자가 몰래 사귀는 여자가 있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성명학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자인 경우는 1, 2가 5, 6을 극해요. 그렇죠?
철을 극하는데 이럴 때 7, 8이 1, 2를 극하게 되면 바로 뭐가 살아나면 저게 살아나요. 5, 6이 여자가 살아나요. 이랬을 때 남자 이름에서도 7, 8이 1, 2를 보면 이거는 숨은 여자기 때문에 바로 부인을 놔두고 외간 여자하고 결혼한 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는 저러한 이름에서 불러주는 저 기운 탓에 그게 행동으로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바로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주에서는 재고를 깔고 있는 사람이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진술충미가 바로 재고인데 우리 성명학에서도 이 재고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 8이 1, 2를 볼 때 숨은 재물이기 때문에 사주에서도 재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굳으세요. 절대 돈을 안 써요. 근데 이름에서도 저렇게 재고처럼 재고는 뭐냐면 재물을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야 창고지만 옛날에는 주로 땅에다가 파서 땅에다가 항아리를 묻어서 거기다가 쌈짓돈이고 뭐 이렇게 묻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는 재물을 쌓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서 구두세적인 기질이 많아요. 그게 진술측미에 해당되는데 일지에 따라서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 8이 1, 2를 보면 그게 바로 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돈은 안 써요. 굉장히 전략가예요. 이렇게 우리 구성성명학은 사주 명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접목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저 어려운 명리 공부를 안 해도 이름 석자 갖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담이지만 한 5, 6년 전에 역학업에서 한 5, 6년이 더 됐겠네요. 역학업을 한 30년 이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킨 그 역학인이 있었어요. 역술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양반이 제 책을 보고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날 공부를 하고 가서 제가 첫날에는 항상 본인 당사자의 이름을 쫙 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당신이 이름처럼 살아왔나 보고 믿으라는 뜻에서 지금 말고 옛날에 전에 이제 일선에서 제가 업무를 볼 때요. 강의를 할 때. 그때 이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름을 쫙 풀이해 줬어요. 이름만 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공부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억울해서. 자기는 저 명리 공부를 10수년을 굉장히 어렵게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로 다 밥을 먹고 사는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20시간이면 완성시킨다는 저 성명학에서 사주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얘기를 하느냐. 그 사실에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역학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왔대요. 그 정도로 우리 구성성명학은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구성성명학을 제가 TV 특강에도 한 25회 강의를 방영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요. 그걸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 짧은 실력 제가 70%만 공개했어요. 진짜 노하우는 우리 유료 강의 속에 330만 원의 유료 강의 속에 있지 제가 거기다 다 공개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70% 공개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주변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요. 그래서 그 30%가 항상 여운이 남고 뭔가 더 궁금해서 그래서 330만 원을 내고 정식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구성성명학은요. 사주 공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걸 뭐라 해요. 사주 공부 5년 한 거 같죠.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그거 남이 오면 구리치는 거예요. 5, 6년, 10년 미만 공부한 사람이 남의 운명을 가지고 그 운을 가지고 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면 뭐 할 겁니까? 그걸 고쳐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바꿔주면 돼. 사주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이름은 바꿔주면 돼. 왜? 내가 아무리 겨울에 추운 계절에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거기다 다 떨어진 옷을 입으면 얼어 죽지만 따뜻한 옷이라도 입으면 어때요? 얼어 죽지는 않잖아요. 내가 더운 여름에 태어나서 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더워 죽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모시 같은 시원한 옷을 입게 되면 괜찮잖아요. 바로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 팔자 자체는 바꿔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사지에 부족한 기운.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운이 없어. 그러면 이름에다 재물을 쫙 놔줬을 땐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거지가 이름 재물 많이 놓준다고 부자로 살겠어요? 대신에 남들로부터 거지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 운에 남편떡이 없다라고 남편떡이 없어도 이름에다 남편떡 있는 그 배합이 있어요. 그걸 놓준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중졸 출신인데 뭐 박사 남편 만나겠어요? 장관 남편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수준의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그런 남자가 자기한테 헌신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옷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도 할 수 있고 나를 더 추리하게 할 수도 있듯이 바로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성성명학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 불행한 이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구성성명학을 아는 분들 그래서 개명을 했을 때 물론 개명했다고 금방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팔자가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5천만 원 주고도 바꿔야지. 그게 아니라 이름이 나쁠 때는 항상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나쁜 기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퍽퍽한 거지 이름이라도 좋으면 자꾸 그런 어려움이 두 번 겪을 게 한 번만 겪고 또 크게 날게 가볍게 나면서 스무스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구성성명학은 바로 사주성명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주 명식을 그대로 성명학에 도입했기 때문에 파동성명학이자 곧 사주성명학이라는 거죠.